저는 국제기구 대행사, 그리고 외국계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총 14년간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약 10년 차일 때 이제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었고, 거기서 약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장단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각 직무마다 또 연차에 따라서 회사의 장단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외국계든 스타트업이든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타트업의 장점이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이 어떤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스타트업에 다니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째,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스타트업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사람이 많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채용이 되면서 그 부서, 그 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갈 때 홍보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감으로써 홍보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인턴부터 그리고 팀장의 역할까지 다 소화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커가면서 다른 역할도 주어져서 제가 팀원이 생겨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언론 홍보 쪽은 거의 4년 내내 이제 회사에서 혼자 담당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스타트업은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이하의 그런 경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수가 없을 경우에 업무 성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에서 느끼는, 주니어가 느끼는 가장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배울 사람이 없다, 사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5년 이상의 경력직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시스템이 갖춰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 프로세스도 알고 자신의 일에 대한 기본기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그런 부분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스타트업 초반에는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적은 만큼 또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저도 CES라는 행사를 이제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부스를 신청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알아보다가 CES 혁신상이란 게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신청해서 2년 연속 수상한 적도 있고요. 이후에는 해외의 다양한 상을 찾아봐가지고 회사 관련 제품 어워드면 가능한 한 다 넣어가지고 다양한 해외 어워드를 수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업무를 찾고 또 자신의 일을 성장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일당백으로 일하기 때문에 또 큰 성취감도 있고 또 자생력도 길러집니다. 일당백으로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업무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면 그 성취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왜냐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간 거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또 그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자생력이 길러져요. 상황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면 힘들지만 그만큼 성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모두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홍보를 하면서 사실 성과를 많이 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일당백으로 일을 하는 만큼 좋게 말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나쁘게 말해서 아레날이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에서 국내 해외 언론 홍보,
구글, 페북 광고, 영어 블로그, 웹사이트 기획, 크라우드 펀딩, OEM 관련 프로젝트, IPO 할 때는 IPR, 해외 박람회 준비, 해외 어워드 신청, 제품 리플릿, 동영상 기획, 다양한 일을 했었어요. 그걸 열심히 하면 모든 경험이 다 내 것이 되긴 하지만 업무 정체성이 혼란스럽거나 일이 정말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번째, 아무래도 입사 시에 경력직에게 유리하다. 대우 측면에서 경력직이 아무래도 스톡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잘 협상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에게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주어지지는 않고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다음에 괜찮은 인재라고 생각이 되면 추후 이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겠죠. 제가 만약 주니어라면 초반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을 가든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갈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쪽에서도 사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직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점프해서 이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큰 기업에서 업무 프로세스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스타트업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다양하게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 부분,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100%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회사가 커지면서 장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단점이었던 게 좋은 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5번째,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이런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하면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또 회사 산업 외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실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죠. 외국계에서도 일하면 내가 글로벌 인재가 된 것 같고 그런 자부심이 들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신입에게 스타트업을 추천하느냐, 경력직에게 스타트업을 추천하느냐 각각의 연차에 따라 그리고 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일을 잘 해내면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생력, 또 실력도 많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상에는 공짜가 또 없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겠죠? 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